여러분들 교재 226페이지에 있는 나열형 추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나열형 추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규칙들이 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227페이지입니다. 자, 227페이지의 핵심 예제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규칙,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규칙은 당연히 좀 다르게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나열형이라고 하는 게, 자, 요 그림 하나를 이제 주어진 규칙대로 쭉 따라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올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걸 이제 우리 나열형 추리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추리 문제, 그러니까 도형 추리뿐만 아니라 도식 추리든 모든 추리 문제는 약간의 모호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규칙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거다라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그런 오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을 했어도 선택지에 그게 없다면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한데 이 문제에서는 A가 아니라 B구나. 근데 B에 맞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보니까 이 화살표가 있는데 한쪽 방향 화살표는 어떤 거냐면 일단 생각되기엔 여기 점에서부터 쭉 이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같은 화살표였는데 이게 동그라미, 즉 원이 하나 붙어 있죠. 자, 그랬더니 쭉 이어지기는 하는데 뭔가 모양이 다르죠. 자, 이게 뭐냐면 점점 굵어지면서 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흰색 원이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쭉 긋긴 하되 처음엔 굵었다가 갈수록 얇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요건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사각형에다 대각선을 그어놨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 대각선이 요게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 처음에 이걸 읽으시면서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뒤에 문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푸는 문제도 당장에 자, 요쪽은 대각선의 방향이 요쪽이었는데 요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삭제예요. 일단 대각선이 삭제인데 항상 이렇게 생긴 것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요 모양일 때는 같은 모양이고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되면 이렇게 생긴 대각선이 있을 것이고 그게 삭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양 하나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점선의 화살표 옆에 이렇게 실선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요게 사라졌죠. 이것도 삭제인데 뭐냐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점선이 있잖아요. 점선의 기준으로 왼쪽이 삭제된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간다는 게 이런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리 문제에선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 당연히 모든 걸 다 그려주게 되면 너무 많은 게 제시되겠죠. 그리고 원래 추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봤더니 이쪽에 거를 좌우 대칭으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첫 번째 걸 보시면 양방향 화살표인데 쟤는 아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걸 위아래로 복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여기 있던 그림을 위에다가 하나 더 복제를 해주는 거겠죠. 자, 복제를 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물론 저는 이제 대충 그렸지만 여러분들 아까 뭐였어요? 이쪽이 두꺼워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림은 원래 이쪽만 제가 이렇게 칠할게요. 자, 처음 시작 부분이 두꺼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올렸으니까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그림을 제가 좀 크게 좀 그려볼게요. 현재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이걸 위로 긋는 거니까 여기다 그을 수도 있고 여기다 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방향성에서 얘가 이렇게 와서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이쪽 편에다 그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일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출제자가 그런 규칙을 이제 다르게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순서가 맞죠. 자, 요거는 이제
원인데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원이니까 얘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자, 이 앞부분에다만 이렇게 좀 두껍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대각선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쪽 흰색 방향 대각선을 삭제하는 거죠. 자, 흰색 방향 대각선을 삭제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선택지 중에선 답이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이. 자,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는데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나 또는 이제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1번하고 이제 5번이 이쪽 선에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푸신 분 중에 이게 위로 가는 건데 왜 꼭 여기에 생겨야 되냐? 여기에 생길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보면 출발하는 지점을 찍어가지고 그 모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이쪽 점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갔듯이 얘는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바로 다음 단계에서 쭉 갔다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열형 추리예요. 나열형 추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좀 다른 유형들을 좀 살펴봅시다. 쭉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33페이지부터인데 자, 실전형 문제 중에 여러분들 교재이지만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233페이지에 11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저랑 풀었던 핵심 예제랑 같은 유형이 되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똑같으니까 이제 아까랑 뭐 규칙은 다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중간 부분에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뭐냐면 중간에 이제 빠져 있는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땐 처음에 요거를 좌우 대칭이니까 저 그림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자, 여기에 점이 있었으니까 대칭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은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출발해서 뭐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앞부분이 뒷부분이 두꺼운 거니까 이렇게 칠하고 자, 이렇게 하나씩 그려도 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답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걸 보는가 이건 보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2개가 와야 되고 여기선 한 칸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냐면 삭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 여기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 선을 삭제했다는 거니까 여기에 선이 지금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처음 시작해서 여기 선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선을 추가를 했었게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추리 문제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제 핵심 예제 풀어드리는 것처럼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자, 시험장에서 시간 싸움인 시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푼 것처럼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푸는 풀이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다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좀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연습이에요.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실력이 좋아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걸 습관처럼 계속하면 이렇게 빨라진다. 이건 아닙니다. 빨라지는 풀이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만 찾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하나하나 따지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자, 이제 넘기시면 여러분들 이제 235페이지에 새로운 유형이 있거든요. 자, 13번 문제인데 그거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쭉 있으면 봐요. 그림이 이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에다가 자, 이것도 색반전이니까 여러분들에서 이제 검정색하고 흰색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 흰색이 아마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자, 이게 검정색으로 보이니까 이 검정색의 앞면이 검정색이 칠해져 있을 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교재하고는 색반전이라 색깔은 반대입니다. 자, 흰색이 여러분들에서는 검정색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모양 2개를 비교해 보면 자, 이게 이제 대칭입니까? 회전입니까? 근데 모양이 이렇게 돌아간 것 같죠?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시계 방향 90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뒤쪽 면, 정육면체에서 뒤쪽 면을 검정색으로 이제 칠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여기에 있고, 얘 돼 있으니까 얘는 좀 많이 돌아간 거죠. 근데 대칭은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돌아갔으니까 얘는 시계가 됐든 반시계가 됐든 180도가 되는 겁니다. 180도.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면에다가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비교를 해보니까, 자, 요거는 요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딱 접은 거죠. 그래서 요건 바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좌우 대칭 또는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보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 방향에 검정색이 칠해져 있죠. 자, 왼쪽 방향에 검정색이 칠해져 있으면, 자, 요건데, 자, 요건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래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하 대칭이 됩니다. 상하 대칭.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보니까, 처음에 모양을 보려고 했는데, 모양이 똑같아요. 자, 모양이 똑같습니다. 아, 그런데 색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이제 색반전 또는 이제 색상 반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이제 아랫면에 검정색이 칠해진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회전이 요 방향으로 된 거죠. 요걸 이렇게 돌리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요? 자, 저기 시계 90도였다면 얘는 반시계 90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총 6개 그림이 나왔는데 규칙이 이제 6개가 이제 다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풀이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실 땐 순서대로 다 쓰시는 거죠. 순서대로 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우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상하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앞면이죠. 앞면이니까 저 첫 번째 거네요. 따라서 시계 방향 90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랫 방향이니까 반시계 90도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뒷면에 칠해진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18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윗면이니까 색상 반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자, 물론 이제 제가 문제를 미리 봤죠. 문제를 미리 봤더니, 자, 여러분들이 푸는 이 문제에서는 선택지의 그림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에 지금 색상이 똑같습니다. 색상이.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상 반전이 반드시 한 번은 쓰였죠.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있는 그림의 색상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색상 비교가,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잘 풀자,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랑 저랑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게 일단 색상입니다. 자, 색상을 비교해서 지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지우는 게 먼저예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색상으로 보니까 비교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직접 해야겠죠. 선택지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직접 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어떻게 다 좌우 대칭을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거를 만약에 이 부분, 요 부분 하나를 표시해가지고 저 그림을 좌우 대칭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좌우 대칭하면 저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쪽으로 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 대칭이니까 다음에 저 그림이 이쪽에 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 90도니까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90도니까 다시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180도 회전을 했으니까 자,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색상 반전을 했겠구나. 그러면 그림을 딱 비교해 보면, 자, 요게 이제 처음 위치랑 똑같은 게 이제 누구죠? 똑같으면서 색상 반전이 이루어진 거니까 답이 이제 2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뭐냐면 요거 하나만 추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분들은 제가 한 것처럼,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칭이나 시계 회전이나 그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면 저렇게 했을 때 두 개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비교하는 건데, 일단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특정 지점을 표시해가지고 그 지점이 이동하면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더 원하는 건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건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보자마자 여기 시계 90도, 반시계 90도가 나왔네? 아, 그럼 이건 하나만 하잖아.
그쵸? 여러분들 시계로 90도 돌린 다음에 다시 반시계 90도 돌리면 하나만 하죠. 두 개 지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우대칭하고 상하대칭. 이건 좀 외워두세요. 자, 여러분들 좌우대칭한 다음에 상하대칭을 하면 합쳐서 180도 회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찍어서도 확인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죠. 공부를 이제 하는 이유니까 그냥 좌우대칭하고 상하대칭이 나오면 180도 회전입니다. 근데 180도 회전하고 또 180도 회전하면 원래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림에서 색상만 바꾼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후에 풀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뒤에 있는 세 번째 유형인데 1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드리기보단 좀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면 이거는 처음에 규칙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의 규칙은 17번에 있잖아요. 자, 17번에 보면은 이제 뭐 다음 도형은 정사각형으로 된 띠 모양의 도형 모음 3개가 합쳐진 것이다 해서 가장 안쪽은 한 변이 정사각형 2개, 중간은 4개, 그다음에 바깥쪽은 6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맨 위의 숫자는 가장 바깥쪽, 가운데 숫자는 중간 사각형, 그 아래 숫자는 가장 안쪽 사각형에 적용되는 규칙이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좀 교재들에 따라서 또는 시험장에서 문제에 따라서 규칙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1번이 이 바깥쪽 사각형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요 바깥쪽 라인에만 영향을 주고 안쪽은 안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이게 전체잖아요. 어차피 큰 사각형이니까 1번은 여기에도 영향을 주고 두 번째도 주고 세 번째도 주고 2번은 요거하고 요거에만 주고 3번은 안쪽에만 준다라고 나오는 문제집도 있고 근데 저희 교재처럼 하나씩 나오는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시험장에서 어차피 대부분의 경우에 예시 문제가 제시되던가 또는 전혀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게끔 문제들을 구성을 해서 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자, 얘가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 이쪽으로 갔죠. 즉 별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은 그림만 봅시다. 별을 보면 이걸 일단 물론 뭐 이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래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하대칭으로 생각합시다. 자, 1번은 일단 뭐가 되냐면 상하대칭이 됩니다. 자, 1번은 상하대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물론 여기서 왜 그걸로 끝나줘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이동 요 배경 색깔이 변합니다. 이 문제는 배경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경까지 원래는 해주셔야 돼요. 자, 색깔이 이제 제가 반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검정색이죠. 여러분들 교재에 검정색인데 지금 요게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여러분들이 다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배경 색깔이 시계 방향으로 3칸을 이동한 겁니다. 배경이. 자,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만으로 푸는 게 좋으니까 처음에는 뭐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그냥 도형만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자, 2번은 여기 있던 이제 원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대칭보다는 자, 여기 있던 게 지금 2칸을 간 거니까 자,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2칸을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자, 3번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자, 물론 쟤도 이제 안에 있는 배경은 변했지만 일단 색깔 원래 흰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얘는 위치보다는 색반전, 즉 색상 반전인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것보다 이것만으로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1번, 2번으로 이 규칙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 문제 푸는 건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이 반시계로 2칸이라고 했으니까 이 별표 모양이 반시계 2칸 가면 이 자리에 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지를 보시면 3번, 5번, 4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개만 딱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보시는 거죠. 근데 배경이 지금 둘이 똑같아요. 그럼 배경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걸 봅시다. 자, 안쪽을 보면 먼저 배경을 먼저 보지 말고 도형을 봐요. 도형을 보니까
원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애가 얘는 검정색인데 얘는 지금 현재 흰색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안쪽을 보니까 얘가 1번이거든요. 근데 1번은 뭐냐면 1번은 상하대칭이에요. 상하대칭. 상하대칭이니까 색깔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칭만 시켜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풀어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찾는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형 추리의 나열형을 좀 살펴봤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함께 이제 도식 추리의 어떤 유형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